안녕하세요. 길버스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오늘 고3, 고2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부터 설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어떤 신체 단련과 그 다음에 정신 또는 지식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구별해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문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문장 보시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그 러닝머신이 발견되기 전에 그들은 이제 실외에서 이제 걸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활동을 또 실외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냥 다지 기숙사였을 뿐이다. 뭐 오늘날과 다르지 않나요? 웃긴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저도 긴장이 돼서 좀 웃겨봤어요. 네, 집이라는 것이 단지 기숙사 그 이상도 아니었죠. 그들은 거의 이제 걷는데 여러 하루를 좀 보냈는데 그들은 또한 그 나머지 활동들은 어디서 했냐면 이제 아고라라는 데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또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체육관이라던가 또 팔라스트라 같은 데에서 운동을 했고요. 거긴 또 레슬링 그라운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주 완만한 구름 같은 데에서 이렇게 거닐건 했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활동들이 되겠죠. 이 모든 활동들은 특별한 어떤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고 멘탈한 활동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침표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지금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딱 조심할 게 바로 이제 dim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 dim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과 그 다음에 이 dim이라는 동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자동사적 개념으로 지금 쓰였거든. 이 형식 형태로 지금 쓰여 있는 것이 잘 쓰였는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한민 선생님, 네, dim의 뜻은 무슨 뜻이죠? 여기다. 네, 보통 이제 여기다 뭐뭐를 여겨지다 이런 말이죠. 보통 이제 dim이라는 동사하고 이제 보통 비교되는 동사들이 또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dim이라는 동사가 보통은 이제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형용사와 함께 많이 쓰이는 반면에 consider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이제 보통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 dim이라는 동사가 지금 자동사적 개념으로 지금 쓰여서 여기 지금 현재 extracurricular라고 하는 지금 보호를 취하는 이 형식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인지 그것을 키포인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쭉 내려가 보면요. 이 플라토 유명한 그 아카데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대학의 어떤 전형이 되는 그 원형이 되는 플라토의 그 유명한 아카데미는 상당히 그 운동시설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뭐만큼 운동시설이었냐면 지적인 시설만큼이나 어떤 운동을 위한 시설이었다라고 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지금 나오는 게 지금 as 지금 이 동급 비교해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much athletic facility라고 하는 이 어순이 지금 잘 쓰였는지가 항상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여기 as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에서 두 번째 잡는 것은 바로 여기 지금 as라고 하는 지금 동급 비교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관사와 부정관사와 much라고 하는 형용사적 표현과 athletic facility라고 하는 명사의 표현이 과연 잘 쓴 것인지 그걸 좀 구별해야 돼야 되는데 정재영 선생님, 보통 as 다음에 관사, 형용사, 명사 어떤 순서가 되죠? 네, 그렇죠. as 다음에 보통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의 순으로 보통 쓰이죠. 이제 요거 이제 같은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들이 이제 so라던가 뭐 to라던가 how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순서를 갖게 되고 as와 좀 구별되어서 이제 많이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물론 이제 so하고도 많이 구별이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such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such와 같은 이런 전치 수식 어구들은 이제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 이런 순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에서 지금 이제 그 순서대로 잘 쓰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질문으로 내려가면요.
역사의 어떤 그 다양한 그 교재들 이제 그 책을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걸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how it is that historians do 뭐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역사가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시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통은 역사가들이 하는 일은 그저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how it is that 이라고 하는, 즉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의문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 의문사 how가 지금 잘 쓰였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많이 지금 익숙해졌죠. 예전보다 많이 익숙해진 부분인데, 그래서 세 번째 지금 키포인트는 이렇게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의문사가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의문사가 있는 이제 간접 의문이 나왔을 때, 지금 그 의문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how라고 하는 걸 썼는데, 지금 what이라고 하는 것과 먼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형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t is that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문장의 형태가 나오게 될 때, 이 의문사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사를 써야 될 것이냐. 어차피 여기에 지금 강조해야 될 의문사가 지금 의문사가 좀 앞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좀 간접 의문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의문의 형태가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의문사는 사실 이 문장 내의 의문사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김한일 선생님? 예. 네, 보통 이제 how를 쓰게 되면 이 문장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의문 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what은 뒤에 문장에 불완전해야 됩니다. what은 이제 의문사이면서도 명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 하나 없애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how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what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불완전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의 형태상 과연 how가 지금 잘 쓰인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용상으로도 과연 how가 맞는지, 아니면 what을 쓰는 게 맞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쭉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에 대한 이제 이 필자의 이 예용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이 글에서 보듯이, 의견이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원장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지만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즉 창의적인 어떤 계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야 될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여기 좀 보면요, The province of music,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인기가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렇지만 heightening of morale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근로의욕 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반드시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어쩌면 어떤 일에 대한, 즉 루틴한 일들, 아주 일상적인 일들인데요, 특별히 반복적인 신체 노동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것을 향상시켜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은 tend to interfere with, 방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rformance of non-repetitive actions, 비반복적인 활동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 근데 그 일은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필요한 일에는 어쩌면 음악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4번의 지금 시작은 계속적인 법인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지금 썼는데, 이 문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 will라고 하는 요 부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수능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콤마 찍고 위치가 맞냐 과연 이걸. 그래서 네 번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힌트는 바로 이 콤마 찍고 만약에 위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따져야 되느냐.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전제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제조건, 정재영 선생님, 계속적용법의 이 종속조를 가진 관계대명사가 쓰려면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주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주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만약에 주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when이라는 접속사, 즉 이제를 이용한 부사절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접속사 만약에 주어 동사 또는 앞에 분사 구문과 같은 이러한 부사절과 분사 구문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뒤에 대수종표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맞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물론 여기 이제 where를 써야 되느냐, 위치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 위치 앞에 지금 주절인지 이 앞에 문장이 아니면 이 앞 문장이 부사절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김한필 선생님, 여기 whil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whilst가 어떤 뜻이죠? 네, while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지금 whilst라고 하는 지금 이 문장이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과연 주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또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서 이것을 정답을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일단 그 키포인트를 잡아봤고요. 혹시 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현재 요 1번이 주된 dim이라는 게 잘 쓰였냐인데, 이 모든 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즉 밖의 요괴 활동의 그 어떤 것도 특별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dim이라는 동사는 보통 이제 비슷한 동사 중에 si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dim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extracurricular라고 하는 보호가 쓰인 문장까지 해서 dim이라는 동사는 잘 쓰인 문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dim이라는 동사가 지금 자동사로서 과거형 dim으로 잘 쓰여져 있고, 보통 타동사로 쓰기보다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에서 설명했듯이 as 다음에는 순서가 형용사, 명사의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 much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순서는 as much athletic facility라고 쓰면 잘못되었고, as 다음에 해용사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s much athletic facility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가 뒤로 가면 앞이기 때문에 on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이라고 할 때 순서를 as much on athletic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문사 다음에 지금 강조용법에서 의문사가 이제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it is that 히스토리에서 d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역사가 d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ow라는 지금 이제 의문사가 이 문장에 잘못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내용상 역사가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이 how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으로 또 내용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how it is that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how를 what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에 지금 앞문장에 보시면 whilst라고 하는 접속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앞에 이미 주절이 없고 이게 앞에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쪽 문장에서는 지금 주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주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음악을 받은 거기 때문에 4번에 저 위치 대신에 it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그 dim이라는 동사가 지금 현재 난이도 면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익히지 않으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주고요. 출제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정도 보통 이제 내신에서 이런 데에서는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보통 한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관사와 형용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는 특히 뭐 as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용해서도 how라던가 such를 이용해서 문제는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한 2.5 정도 주고요. 출제는 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5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이제 특히 이제
간접 의문이라거나 간접 의문과 지금 강조용법이 결합되어 있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그 난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렇게 공식화 시켜서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해야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번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5 정도 주고요. 출제율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대명사라던가 이런 걸 써야 될 것이냐라고 문제는 수능에서도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좀 잡고 있는데 난이도 면에서 있어 역시 아직도 좀 중하위권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묻는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3 정도 주고요. 출제는 뭐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4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